어떻게 하면 한국형 챗GPT를 만든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그 AI 수석이 됐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크죠. 오늘 모신 분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자, 지금 네. 소버린 AI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좀 되고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 출범하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 의지로 AI 수석으로 이제 민간에 책임자로 계시는 하정우 네. 센터장, 이분을 이제 수석으로 임명하셨고요. 네. 지금 나오는 속보를 보니까 과학기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초대 국무조정실장 윤창열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됐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정말 AI 육성 혹은 그 소버린 AI에 대한 이 정부의 의지가 정말 어떤 걸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한번 좀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무자들 중심, 특히나 이제 언어 모델을 개발해 본 회사, 그리고 언어 모델을 직접 만들고 총괄했었던 실무 담당자들이 이런 AI와 관련된 혹은 과기정통부의 어떤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건 상당히 제 입장에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래도 이런 뭐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어떤 업무를 하셨어도 실무에서 조금 떨어진 지 오래되신 분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도 직전까지도 뭐 하고 계셨냐면 정말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 AI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의 그 클로바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네이버 클로바 자체가 이 하정우 이제 지금 수석이 되셨죠. 이제 하정우 수석이 원래 이제 AI 이제 연구소장일 때 이제 네이버에 있을 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총괄로 개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챗 GPT 같은 걸 한국형 챗 GPT라고 부를 수 있는 거의 처음 모델이었던 이 네이버의 그 하이퍼클로버 X의 개발 운영 총괄을 했다.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형 챗 GPT를 만든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그 AI 수석이 됐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동안 중국의 딥시크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딥시크가 이제 되게 이슈가 됐었던 게 오픈 AI의 챗GPT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비용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효과적인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고 또 그걸 오픈 소스로 했다라는 것들의 이슈가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딥시크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게 LG에서 만든 엑사원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LG 엑사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우리나라의 딥시크라고 할 수 있는 걸 만든 사람이 이제 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내정이 됐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실무에서 이제 놀라운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엑사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들이나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이슈가 됐는데, 이게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에게 안 알려진 이유는 좀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엑사원 자체가 갖는 위력은 상당히 대단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딥시크의 비유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소량의 GPU나 아니면 소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핵심 데이터는 LG의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AI가 요즘에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되게 뻔한 얘기들이나 인터넷에 있는 얘기를 하지, 뭔가 회사에 있는 핵심적인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엑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LG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데이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내부에서 이거를 쓸 때는 실제로 LG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활용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LG에 좀 핵심 데이터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개 버전 말고 이제 비공개 버전이 상당히 좀 위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개 버전도 만들긴 했는데 조금 안타깝게 이거 이제 기업 이슈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LG 그룹에서 이제 LG의 돈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 소스로 열긴 했는데 그 라이선스가 완벽하게 상업적으로 100% 쓸 수 있는 라이선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구자들이 LG의 허락을 받아서 약간 만질 수는 있지만
딥시크처럼 이걸 갖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기는 이제 라이선스가 막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한테는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라고는 불렸지만 이걸 갖고 사업화를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모델인데 좀 이렇게 좀 나가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그 모델을 만들어놔도 모델을 쓰려면 네. 그 쓸 때도 GPU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좀 이제 건너서 들은 얘기긴 하지만 LG 내부에서도 이 X4원을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리소스가 드니까 그럼 이제 내부에서 조직에서 이걸 쓰기 위해서는 뭐 서류도 받고 허가도 받고 뭐 이제 리소스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제일 핵심에 되는 AI 수석 그리고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에 내정되신 이제 분 둘 다 우리나라의 약간 챗GPT, 우리나라의 딥시크를 만들어 본 사람이고 실제 만든 총괄이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뽑혔다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지금까지는 기업 소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만든 모델 자체가 기업에 소속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더라도 우리가 뭔가 마음껏 쓰거나 아니면 쓸 때도 비용 이슈들이 있거나 이랬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모델들을 만든 사람들이 아예 한국형으로 이제 정부에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가능케 한다면 가장 가능한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힌 건 맞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이거를 그럼 만들 때 지금 그런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기업들도 GPU가 모자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기업 내부에서도 만들어 놓고도 마음껏 쓸 수 없는 이 비용적 리소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로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LG나 삼성이 만들어 놓은 그런 괜찮은 모델들을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더 주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쓸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디테일한 의사결정 판단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할 때 그나마 국내에서 가장 해보고 또 가능성 있는 분들이 뽑힌 건 맞다. 뭐 이렇게 좀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도 이 면면을 보니까 네. 너무 실무형.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분야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네.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어제까지 연구하던 사람이 쉽게 네. 말하면 어제까지 연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관들이 된 거고 참 아이러니한 일은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LG AI 연구원장 백영우 연구원장님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하정우 센터장님이실 때는 이제 강의 때도 종종 뵙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I 수석께서 본인이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본인이 시켜야 되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도 좀 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거대 담론으로 네. 우리가 AI에 뭐 중국이나 미국에 너무 뒤처져 있다. 우리가 뭔가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키워야 되는 AI의 어떤 부분을 키워야 되는 건지 속된 말로 챗GPT 같은 한국형 챗GPT를 만드는 게 그게 과연 될 일인가? 왜냐하면 구글도 챗GPT한테 안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도 네. 우리가 그런 걸 만든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그것이 우리나라 AI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 얘기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결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AI 산업이 조금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모델 자체를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델을 기반으로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혹시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를 들어보셨나요? 네, 알죠. 네,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검색해주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언어 모델에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답변을 하니까 좀 틀릴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계속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인터넷 검색 도구 같은 거를 도구를 붙여주는 거죠. 도구를 붙여줘서 그 도구에 기반해서 답변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인터넷 검색을 막 하는 거죠. 인터넷 검색을 한 내용을 또 AI가 잘하는 게 요약하는 거니까 생성형 AI가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는 그런 걸 아주 쉽게 우리에게 쓰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그럼 퍼플렉시티가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을 직접 만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게 아니라 퍼플렉시티는 챗GPT나 클로드 같은 여러 언어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가지고 온 걸 이제 우리가 API로 이제 엔진으로 연결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엔진의 거를 이제 가져와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잘하는 건 검색을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화면을 잘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키워드를 사람들이 문장으로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있는 대로 뭐 살짜리 팔짜리를 잡아주는 한국형 주식 매매법 한 권으로 끝난다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그걸 검색 엔진에 한국형 주식 매매법 검색, 한국형 주식 매매법 책, 한국형 이렇게 여러 번으로 검색하게 하는 방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잘 만든 게 클로드라는 거죠. 이런 걸 잘 만든 게 퍼플렉시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어 엔진을 따로 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엔진에서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이 후자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모델도 모델이지만 중요한 건 이 모델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실제로 쓸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도 기술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회사가 두 개로 갈립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클로바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직접 만든 이제 채찍 치면 엔진을 만드는 회사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리튼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여러 모델을 최적화해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에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이 모델이 아니라 갈수록 서비스 기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AI 관련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억이에요. 그럼 냉정하게 말하면 100억으로는 언어 모델을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차라리 그 100억을 일종의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 앱스토어 나왔을 때 내가 앱을 그러니까 앱스토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애플 앱스토어나 안에 있는 규칙을 지키면서 그걸 만들고 앱스토어에서 애플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처럼 일종의 그런 서비스형 모델을 만드는 게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클로드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가 뭐 커서라든지 AI 기반을 개발하는 회사들, 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다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델을 빌려와서 사용료를 주고 그래서 쓰게 하고 유통 구조 만들듯이 해서 마진 떼서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럼 국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기업은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처럼 제가 무슨 검색형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검색형 서비스가 막 해요. 하다가 에러가 납니다. 근데 에러가 나서 찾아보니까 그거는 챗GPT 자체가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선 안 돌아가네? 그러면 보통 그럴 때는 이 회사가 챗GPT만 연결해 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클로드도 연결해 놓고 아니면 뭐 다른 서비스도 몇 개 연결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좀 고칠 때까지 이거 쓰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런 응용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원천 뭐 언어 모델들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걸 굳이 비유할 수 있는 게 그 최근에 이제 구글하고 애플에서 수수료 논쟁이 있었잖아요. 최근 아니지만 얼마 전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모든 국가 기반의 서비스가 그냥 앱스토어 기준으로 치면 모든 한국의 이 공공 인터넷 서비스가 애플 앱스토어의 앱 기반으로 있고 돈을 내야지 쓸 수 있는 구조인데 갑자기 애플이 수수료를 50%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국가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천 모델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델을 기반으로 다 응용 서비스가 나오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돈 벌고 빠르게 빠지면 되니까 요거 쓰다가 안 되면 다른 모델 쓰고 수수료 해서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마진 뛰게 하면 되지라는 게 되지만 국가 입장에서 모든 서비스를 만들 때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언어 모델을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려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가 서비스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비스를 잘 만들고 봤는데 계속 뭔가 틀려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저쪽에서 쓰는 언어 모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언어 모델의 문제를 제가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기업 입장에선 저희 문제가 발견되는 거 알면 문제를 내가 못 고치니까
답변을 하기 전에 마치 땜빵처럼 이쪽에서 제가 나오는 거를 요렇게 고쳐라고 중간중간에 우리로 치면은 약간 그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벽지에다가 이렇게 더덕더덕 붙이듯이 일종의 별도의 약간의 에디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기업에서 하나하나 관리를 할 때나 가능한 일이지. 만약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쓰는데 이 서비스를 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근원적 문제가 있네. 그럼 근원적 문제를 빨리 고쳐주세요 했는데 저쪽에서 안 고쳐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서비스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국가 관점에서는 언어 모델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AI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자체 LLM 모델, 그 소위 챗GPT 한국형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구동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아마 이제 논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정리가 되긴 해야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방향이 1번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챗 GPT라는 말 자체도 이게 서비스이고 그렇죠. 그 앞에 언어 모델인 GPT 같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언어 모델이 어디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거라고 할 게 없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클로바는 뭐 네이버 거고 뭐 그런 건데 또 오픈 소스다라고 하더라도 그 오픈 소스의 출처나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검증된 게 없으니까 아마도 첫 번째 방향은 나중에 커지더라도 일단은 표준화되어 있는 일종의 우리나라의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크죠. 그럼 이거는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결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 언어 모델, 그러니까 GPT 같은 이 모델을 처음 만들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학습을 시키고 똑똑하게 하나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센터,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되는 GPU,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력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결에서 이번에 이제 울산의 SK와 함께 이제 SK에서 만든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모델을 만들 때 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아무 데이터나 넣어서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고 시키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지만 효율이 떨어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정제된 데이터를 잘 넣어줘서 너 이것만 공부해서 빨리빨리 답변하게 해줘라고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 AI 이제 어떻게 보면 리소스 쪽뿐만 아니라 인프라 쪽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정제하고 데이터를 잘 관리하게 하는 이런 쪽도 아마 같이 이제 주목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의 뭐 예를 들면 역사적 데이터나 내용들을 최적화해서 넣어주는 이런 쪽의 작업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더라도 중요한 건 또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쓸 수 있게 할 때도 GPU가 들거든요. 그리고 쓸 수 있게 하는 쪽에서 이 서비스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 것들을 누구나 공개해서 쓸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이제 이걸 만들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쉽게 써야 되니까 관련된 교육이나 아니면 연관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AI를 기반으로 내가 뭔가 사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그림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유통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챗GPT 엔진 가져와서 그렇죠. 유통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런 게 제대로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언어 모델의 그 이제 궁극적인 모습을 가져와서 유통 비즈니스를 만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통 비즈니스라는 식으로 AI 비즈니스를 만들었을 때 100만 원에서 마진이 10만 원 남는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만 된다면 적어도 뭐 30만 원, 40만 원 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제 국내 기업들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도 전체적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투자나 이런 쪽도 그 로드맵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런 쪽에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게 아마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AI와 관련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 또 그다음에 우리 그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인재들도 뭐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부터 요이땅 한다 해서 이렇게 앞선 국가나 그 챗GPT나 아니면 저 뭐죠 딥시크 같은 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우리만의 장점 혹은 뭐 특징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저는 좀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지금 뒤처지니까 계속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가 아니로 저는 이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엔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효율화시키고 작더라도 우리 엔진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나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이 이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나머지 엔진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사업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최근에 AI 분야에서 우리가 계속 화두가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라는 키워드거든요. 네. 이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가 이해가 되시면 그러면 AI 산업이 이렇게 두 가지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에이전트에 대한 비즈니스를 잘 준비하고 있으면 이 한국형 언어 모델이 정말로 완성이 됐을 때 그거를 갈아 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진을 바꾸는 구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가 있어요. 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엔진 말고도 수많은 부품들과 수많은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겉에 디자인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잘 만들어 놓는 기술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엔진 기술은 좀 떨어져요. 그럼 엔진은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그랬지만 뭐 다른 나라의 엔진을 빌려서 써요. 혹은 다른 나라의 엔진의 라이선스를 가져와서 써요. 그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엔진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엔진이 만들어질 때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나머지 비즈니스를 잘 키워놓으면 그럼 이 엔진이 들어가면 마진이 더 좋아지겠죠.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가에서 하는 그림은 이 엔진을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천천히라도 만들자. 우리 가능한 범위에서. 왜냐하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비유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쓸 거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비슷한 거를 이 엔진을 기반으로 다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올 건데 그렇다면 이 엔진을 우리가 언제라도 핵심 기술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엔진 만들어질 때까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가 아니고 그럼 다른 엔진을 써서라도 우리는 비즈니스를 키우고 있을게요. 라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게 우리가 지금 가능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에이전트라는 키워드와 함께 비즈니스의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기업이나 민간이나 개인들은 좀 그 부분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쪽 방향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아주 이쪽 산업과 관련해서 아주 엄청난 그 파장 혹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말하는 생성형 AI는 이 AI의 발전 단계로 보면 한 중간 정도 수준? 아니면은 이제 중간도 아닌 약간 초입부를 열기 시작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종종 이제 자기 발표 때 얘기하는 장표를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죠. 젠슨 왕이 올해 CES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올해 이제 GTC라고 하는 이제 본인들의 그 개발자 행사에서도 항상 보여주는 장표인데 AI가 어떻게 진화하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시면 저기에 펄셉션, 뭐 제너러티브, 에이전틱, 피지컬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쉽게 햄버거에 비유를 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AI한테 만약에 햄버거 사진이 있는 이미지를 주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햄버거죠? 라고 하는 게 펄셉션 AI예요. 네.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AI가 보고 듣는 게 있는 거죠. 마치 소리 듣고 요즘에 보면은 음악 같은 거 듣고 나서 이게 무슨 곡인지 알아채는 거나 아니면은 그림 주면 이게 어떤 건지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른바 딥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항상 많이 들었던 게 이 펄셉션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햄버거를 얘가 인지를 잘하니까 사람이 AI한테 그럼 너 한번 햄버거를 그려봐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꽤 먹음직스러운 햄버거를 아주 잘 그려냈어요. 네. 혹은 햄버거를 먹는 사람의 영상을 만들어봐. 이랬더니 CF처럼 영상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제너러티브 AI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성을 하는 거죠. 콘텐츠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키워드를 주면 뭔가를 나누는 이게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햄버거를 보고 햄버거의 영상을 광고로 봤더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야 나 배고픈데? 라고 AI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AI가 아 배고프시군요. 그럼 제가 주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웹사이트를 띄워서 자기가 알아서 햄버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웹사이트를 이렇게 자기가 마치 사람처럼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네. 사람이 컴퓨터 하듯이 마우스도 드래그도 하고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다가 아 우리 주인님이 지금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하지 햄버거를 누르고 아 우리 주인님이 평상시에 치즈버거를 좋아하지 이러면서 치즈버거를 누르고 결제창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카드까지 연결했으면 결제까지 해주는 거고 카드를 연결 안 했으면 결제는 해주세요 이러면 결제 이러면은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에이전틱 AI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얘가 뭔가 행동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궁극적으로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배달을 갔어요. 사람이 이제 배달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햄버거 패티를 사람이 굽고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 굽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쉽게 말하면 피지컬 AI입니다. 아. AI가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휴머노이드 아니면 실제 뭐 공장에서 지금 나는 이런 팔들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 그런 것들이 다 피지컬 AI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지컬 AI, 에이전틱 AI로 가려면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촉발되고 있느냐? 이 기술이 단계별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진화해요. 병렬적으로. 동시에 같이. 네, 그래서 저 퍼셉션, 인지하는 AI도 계속 좋아지고 생성형 AI도 계속 왜냐면 인지를 잘한다는 건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인지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더 잘 만들 거잖아요. 더 잘 만드는 뭔가를 하다 보면 저쪽 에이전틱은 자기가 뭔가 일을 하는 건데 주문하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익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잘하고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피지컬 AI가 예전에는 로봇이 사람이 실제로 팔을 이렇게 움직여 라고 하면 그거를 설명하는 거 코딩을 다 했어야 되는데 요즘엔 생성형 AI한테 그냥 이런 거 코딩해봐 그럼 지가 그냥 코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엔 피지컬 AI까지 영역을 높이니 궁극적으로 이 생성형 AI 기술이 모든 것을 확장시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을 열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반 기술까지 궁극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그 결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검색 이것이 아닌 네. 그것을 응용하는 분야도 그렇지만 결국 휴머노이드라는 어떤 로봇과 관련된 최종적인 네. 단계까지 또 가는 게 이 큰 산업 트렌드의 그렇죠. 큰 그림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단순히 내가 입력을 한 거를 출력해 주는 거.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글 써봐. 그럼 글 쓰고. 뭐 검색해봐. 그럼 검색하는 건데 에이전틱 AI부터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액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을 하더라도 마케팅을 너가 한번 해봐 라고 시키면 지가 알아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지? 단계를 생각하고 검색도 하고 내용도 분석하고 보고서에 어떤 초안까지 써서 자 이거 하시면 됩니다. 혹은 그 안에서 실제 마케팅 액션, 디지털 액션까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에이전틱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배고파라고 했을 때 실제로 궁극적으로 상상해 보면 그 얘기를 들은 휴머노이드가 걸어가서 저 대신에 뭔가 햄버거를 주문해서 오는 액션까지 하는 것들이 이제부터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떻게 보면 GPU 사용량으로 보면 지금의 100배, 1000배 이상을 더 쓸 수 있는 뭐 이런 시대들이 지금 열릴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시작이다. 갈 네. 길이 아주 멀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뭔가 이 소버리 우리 네.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관련된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